안녕하십니까. 햄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손윤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는 150년 매긴 역사를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역사는 무엇이냐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려고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근데 현재 멸균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규정을 만드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인디게이터도 규정이 있고, 매윤기도 규정이 있고, 세척기도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어디서 근거했는지를 아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근데 이걸 알게 되면 명확하게,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규정해서 따라가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어디의 수준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안다면 그 규정을, 멸균에 대한 규정을 찾아가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국제 규격에 대한 ISO의 멸균 규정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요 ISO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르가니제이션이에요. 국제 표준 기구이라는 뜻이죠. 이 멸균에 대한 국제 표준 기구에 대한 규정이 무엇이는지를 아는 게 오늘의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한다면 좀 더 멸균을 폭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알아가는 이 차례를 보면,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ISO에 대한 설명과 또 ISO의 규정에 대한 기구라든지 이게 어디에 있고 이런 거 보고요. 근데 이 ISO의 케미컬 인디게이터의 규정은 무엇이고, 바이오로지컬 인디게이터의 규정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베리데이션 하는 건 뭐고, 그다음에 규정의 전체적인 오버뷰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규격에 대한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국가마다 규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KS에 이렇게. 우리는 KS라고 하면 여기 보시니까 KS에 어떤 번호가 써 있기 시작하죠. 이거는 한국 규정이에요. 한국 규정. 근데 ISO에서 쓰는 것들을 KS가 따라와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죠. KS, 이 P는 뭐냐? 의료를 P자를 붙여줘요. 그 다음에 이 ISO 11139,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멸균 용어를 한 규정으로 다 정하게 넣은 게 있어요. 그게 11139예요. ISO.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근데 그게 ISO와 KS는 같이 쓰는 거야. 우리가 규정을 만든 건 아니에요. ISO에서, 우리는 ISO 국가이기 때문에 회원비를 내고 그 규격을 같이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 KS인 거죠. 그러면 이 KS는 누가 하냐? 기술 표준원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KATS라는 이 기술 표준원에서 하게 되죠. 그러면 KS처럼 미국은 이 뭐가 있냐? 미국은 ANC, NC라고 하는 게 미국 산업 표준인 거예요. 그러면 독일은 뭐냐? DIN이라고 불러요. DIN이 붙이면 DIN 숫자 붙으면 독일의 표준. 그 다음에 BS는 영국의 표준이 영국. 그리고 유럽의 표준은 EN이에요. EN. 근데 이 표준을 만드는 이 단체가 CEN이에요. CEN. 그러면 이 여러 가지 표준이 있는데, 그러면 국제 표준은 ISO로 붙이고 숫자가 붙이면 그쪽 표준이 되고, 그 국제 표준 위원회가 ISO라는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940년도인가 47년도에 처음 ISO를 편성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한 1960년대에 북한하고 동시에 ISO에 가입하게 돼요. 그러면서 ISO를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국가의 표준은 자기 갖고 있고, 또 이게 ISO는 이렇게 있구나.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ISO가 오기까지는 많은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표준으로 있든가, 유럽의 표준으로 있다가 하다가 이 규정이 어느 정도 검증이 거치고 제대로 되는 걸로 표준되면 ISO로 올라가서 그거를 전 세계에 같이 공유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A4 용지 있잖아요. 이것도 다 세계 표준인 거예요. 어떤 데는 A4 용지가 23cm, 30cm가 A4 용지인데, 어떤 데는 A4 용지를 여기가 50cm, 여기가 7cm 이렇게 하면 서로 안 맞잖아요. 이걸 다 표준으로 갖고 있는데 멸균도 표준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M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미국 국가 표준인데 그게 아닙니다. M이는 미국의, 그러니까 의료 선진화 협회 이름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이 협회의 이름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나온 것들을 미국 국가에서 NC로 편집되는 거예요. 이런 위원회.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세계에 주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떠한 단체들이.
근데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라는 단체는 어떠한 단체들이 있어서 그 단체에서 막 열심히 연구하면 그 국가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세계의 IS로 끌고 가는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IS 있는 걸 그냥 통째로 갖고 와 쓰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세계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바지하기에는 대한민국은 기초적인 과학 이런 전반적인 게 많은 노력과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M이라는 이 단체가 이제 미국의 NC와 IS를 이끌 수 있는 이러한 힘과 저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M이라는 건 뭐냐면 그 외국인 선진화, 의료 선진화에 대한 단체인 거예요. 단체, 협의체. 근데 이런 데서 제정돼서 69격 이상을 만들어서 IS 쪽으로 다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ME에서 만드는 이런 것들이죠. ME에서 나온 가장 대표적인 ME가 만든 S79는 스팀 멸균 가이드라인이에요. 우리가 많은 지금 멸균의 가이드라인을 S79라는 요 가이드라인을 가장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는 M이라는 단체에서 그것들을 유지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그게 NC로 넘어가서 이게 또 IS로 넘어가고 이런 단체들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단체들이 강하게 있으면서 세계를 이렇게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전문적인 이러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하여튼 ME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료라 EO도 ST44에는 E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가이드라인이 없다니까요. 당장 국제규격을 갖다 쓰는 거예요. 다. 아니면 ME 걸 쓰든가. 이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ME라는 단체는 상당히 많은 멸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그게 미국에서 밀어주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다시 ISO로 넘어오면 이제 국가는 이렇게 이제 D는 독일, BS는 유럽이라고 하는데 영국인데 유럽은 EN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ISO를 쓰고 이렇게 DIS가 있으면 뭐냐면 초안이에요. 이게 ISO의 앞에나 뒤에 DIS가 붙으면 이제 초안이 돼서 ISO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보통 초안은 한 10년 정도 거치다가 보면 이제 본으로 넘어가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놓여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EN ISO도 있고 NC ISO들이 붙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네들이 이 ISO와 같이 통합을 해서 공헌했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우리나라 같은 KS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렵다 그랬죠. 그죠?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NC라든지 EN 이렇게 해서 ISO를 같이 국가 표준이 자기의 그 유럽의 표준이 전 세계 표준이 되기도 하고 미국의 표준이 전 세계 표준이 되기도 하는 이런 게 ISO가 구성되는 여러 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ISO가 중요한 거죠. 뭐 개인 국가의 표준에 결국에 ISO 넘으면 그 전 세계 같이 공유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ISO에 대해서 제가 했죠. 인터내셔널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하죠. 스탠다드에 대한. 근데 1947년도에 처음 비정부 조직으로 탄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IS 지금 회원국은 한 100개국이 넘어요. 그 다음에 준회원국은 한 45개국. 출판부만 가져가는 데는 한 9개국인데, 처음에는 스위스하고 미국, 이쪽에서 이제 탄생했다가, 대한민국은 제가 했죠. 63년도에 북한하고 동시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지금 이 ISO는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ISO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근데 이게 멸균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ISO는 모든 산업의 전반적인 걸 다 ISO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ISO를 보려면 어떻게 보냐 하면 제가 할게요. 이게 홈페이지에 www.is.org를 치면 이런 홈페이지가 나와요. 이렇게. 여기 ISO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를 딱 서치를 눌러서 번호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 번호에 대한 이 전 규격을 맞출 수 있는 거죠. 근데 쉽게 얘기해서 케미칼 인디게이터의 규격의 번호는 11140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호를 딱 치면 11140 시리즈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11140 1은 뭐냐면 케미칼 인디게이터의 일반적인 얘기와 등급에 대한 이게 타입에 대한 게 이제 1에서 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는 폐기에서 없어졌어요. 3, 4, 5는 케미칼 인디게이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보이디게이 이야기가 3편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이런 것처럼 이 규격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홈페이지에서 하는데 이 규격은 다운받는데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규격의 그 두께에 따라서 규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최소한
한 20만, 한 편당 20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규격을 다운받을 때 그게 허가를 줘요. 그래서 그 다운받은 이 단체라든지 개인이면 거기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서 무단으로 배포 못하게 돼 있어요. 함부로 배포하면 큰일 납니다. 법적으로 이제. 하여튼 이 국제 표준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를 제가 내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 11140이라고 하는 건 케미칼 이야기예요. 케미칼. 근데 요 뒤에 1995, 그다음에 2005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요게 뭐냐면 이 버전이에요. 버전. 그러니까 1140이라도 버전에 따라 다르는데 지금 1140은 2014년 버전을 씁니다. 전 세계가.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바꾸거든요. 거의 10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이렇게 이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 버전을 제대로 알고 이렇게 규격을 봐야겠죠. 그죠? 그러면 제일은 사실 제가 이렇게 KS ISO 1140-1과 EN IS 1140-1과 NC는 제가 미국이라 그랬죠. NC IS 1140- 요 세 개의 규격은 같은 것까지 틀린 걸까요? 라고 만약에 물었을 때 대답을 한다면 이 세 개는 다 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다고 하는 거 요 뒤에 버전이 국가 요 버전이 따라 다른 거 뿐이지 실질적으로 요거는 요 앞에 있는 붙인 건 다 의미가 없어요. 다 똑같은 ISO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ISO 같은 거지 요렇게 붙였다 그래서 근데 그러나 그 국가나 유럽이나 미국은 이 ISO 규격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은 거였죠. 그러면 이제 규격을 이제 보는데 멸균기와 베리데이션 쪽이 있겠죠. 그다음에 그 케미칼 인디게이터 쪽이 있고 바이오로지컬 쪽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떠한 번호로 볼 수 있는지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멸균의 용어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예요. ISO 여기 보죠. ISO 11139라는 이 번호를 아까쯤에 ISO ORD 거기 치면 여기에 11139를 치면 멸균에 대한 용어와 정의에 대해서 한 책으로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D밸류가 뭔지, 뭐 온도가 뭔지, 뭐 이러한 용어에 대한 해석이 있는 거죠. 용어 정리집이 멸균에 대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11138이라고 한다고 하면 요거 뭐냐면 생물학적 인디게이터 바이오로지컬이라고 하는 거는 요 번호가 11138 시리즈예요. 그래서 11138을 딱 치면은 다시 1, 2, 3, 4, 5가 있는데 다시 1은 일반적인 BI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균을 이해하게 되면 1138 정도에 대한 이 숫자는 알고 있어야 돼. 아, 이건 BI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리고 1138에 다시 2는 뭐냐면 이오가스 BI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오 BI는 1138-2였던 거예요. 그럼 1138-3은 뭐냐? 스팀 BI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팀. 그리고 다시 4는 건열 멸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BI에 되고 다시 5는 뭐냐면 포르말린에 대한 BI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1238에 대한 것이 1238이라는 번호는 없어요. 근데 지금 1238-1이냐, 2냐, 3이냐, 4냐, 5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BI에 대한 거에 되면 1238이라는 이 숫자를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BI를 베리데이션 하려는 이러한 해석 지침 안내서는 ISO 14161이에요. 베리데이션, BI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베리데이션 할 것인가. 이거는 이런 규격을 갖고 있죠. 그리고 케미칼 인디게이터는 11140 시리즈예요. 11140이 보시면 보실까요? 11140은 뭐냐면 비생물학적, 그러니까 화학적 인디게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1, 2, 3, 4, 5까지 존재하는데 2는 폐기돼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케미칼인데는 지금 현재 ISO 4개가 있고 하나 통과되려고 하는 6이 갖고 있어요. 6.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1이 뭐냐면 다시 1은 케미칼 인디게이터의 일반적인 요구사항과 타입 1부터 6까지가 나와 있는 게 11140-1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3, 4, 5는 다 보이드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1140-3은 뭐냐면 보이드 테스트인데 보이드 테스트를 시트로 만들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3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4와 5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다시 4는 뭐냐면 보이딕 중에서 유럽에서 쓰는 EN285 7kg 보이딕은 다시 4에 의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이딕이 두 가지 타입이 있다 그랬죠.
이 ISO 11140-4가 있고 ISO 11440-5가 있는데 그 근거는 ISO 이 규격에서 근거를 둔 거죠. 그러면 -5는 뭐냐면 이 -4는 스팀 페널트레이션, 침투력에 대한 이 규격의 이야기고 -5는 에어 리무발, 이 공기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EMI, 그러니까 미국 규격의 4kg 보이딕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딕 테스트를 전 세계가 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다 ISO 11440-4에 의해서 7kg 보이딕을 쓰는 거예요. 근데 미국만 유일하게 독자적인 이 ISO 11440-5에 의해서 4kg 보이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미국보다는 유럽의 스타일에 유사하는데 보이딕을 4kg를 쓴다는데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국내에 없었다니까 거의. 그리고 무작위로 그냥 보이딕이라고 하니까는 어떤 회사에 의해서 그냥 무각각적으로 썼는데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제매기는 상당히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요. 그렇게 위해서는 유럽과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보이딕이 7kg를 해야지 안전한 보이딕을 테스트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건 둘째 치고라도 이 규격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부터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CI에 대한 11140 시리즈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 지금 아까 심에 그 ISO 다음에 DIS 요 보시가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통과될 규격인데요. CI 중에서는 1140-6이 있습니다. 그 6은 뭐냐면 EN867-5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로 테스트를 앞으로 국제에서 하게끔 만들려고 해서 2mm에 1.5%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만이 제대로 된 테스트가 된다라고 해서 국제사에서는 ISO 1140-6을 초안을 잡아서 통과해서 우리가 1년 안에는 이게 통과된다는 건 뭐죠? 하로 테스트를 매일 상시적으로 하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역사와 현재를 알면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세계의 시장들이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요즘에 수술기구라든지 이런 건 카테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포만 했었지만 카테터라든지 이런 MIS라는 엄격한 모양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멸균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규격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중에 지금 케미컬 인디게이터에 대한 베리선 해석에 대한 이야기는 ISO 15882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셋이 하나 있어요. 인류에는 멸균기로서는 ISO의 규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균기는 유럽은 대형 멸균기는 그 EN285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SD79에서 멸균기를 만드는데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합의를 본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ISO 18472 요거는 뭐냐면 생물학적, 화학적 인디게이터를 테스트하는 멸균기에 대한 요구사항.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멸균기는 ISO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는 다 규격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테스트 멸균기는 아주 특수 멸균기거든요. 근데 요거만이 그 합의를 받지 유럽 멸균기 스타일과 미국 멸균기 스타일은 달리 있는 거죠. ISO는 없습니다. 멸균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지금은 이제 규격에 대해서 용어에 대한 것은 ISO 1139 시리즈, 그다음에 BI, CI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러면 이게 보이딕 테스트의 시트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딱 보면 어째 규격이 생각나야 돼요. ISO 11140-3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들을 기술해 준 것은 -3에 데이터 시트에서 보이딕을 만드는 거는 -3에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죠, 그죠? 근데 요게 이제 그 만드는 건데요. 23cm, 이쪽이 30cm, 높이가 26에서 28cm인데 요 무게를, 요러한 무게를 4kg로 가져가냐, 이 똑같은 이 크기를 7kg로 가져가냐에 따라서 보이딕이 7kg로 가져가게 되면 ISO 11140-4가 돼서 7kg 보이딕이 되는 거고, 요거를 4kg로 가게 되면 ISO 11140-5에 의해서 4kg 보이딕인 미국 타입의 보이딕이 되는 거고, 7kg는 유럽의 타입이 보이딕이 되는, 이게 국제 규격에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보이딕의 테스트에 대한 건 뭐냐면 이렇게 여기까지는 스팀이 들어갔고 스팀이 더 이상 못 들어가는 이런 거, 이런 존이 있다면 여기는 균을 못 죽이는 존이겠죠. 그래서 장비 성능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전 시간에 미국의 유럽의 대표적인 멸균기가 5개가 있었는데 게팅게라든지 벨리메드, MMM, 그다음에 마타차나, 그다음에 투트나오 있는데 이 멸균기는 뭘로 했죠? MMM 멸균기를 한 거예요. 여기
MMM 얘기겠죠. 이런 거. 근데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보이드 테스트인데 이제 길게 규격으로 또 더 살펴보면 베리데이션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베리데이션을 하는데 그 시스템의 스팀에 대한 공정 베리데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스팀 멸균기에 대한 베리데이션을 하려고 하면 ISO 17665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2호의 공정, 멸균 공정에 대해서 2호를 모니터링하고 베리데이션하고 싶다라고 하면 ISO 11135 시리즈. 옛날에 EN550이었던 게 이제 ISO로 편입된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 규격이 사라지고 대체돼서 ISO 11355로 쓰게 되고, 방사선 멸균을 갖다가 베리데이션하는 11137 이런 게 되고요. 이제 특성화된 물품. 그러니까 일상적인 모니터링인데 특성한 거를 좀 하고 싶다 그러게 되면 14937이 되는 거고요. 저온 포르말린을 베리데이션 하고 싶다면 EN15424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포르말린하고는 ISO로 베리데이션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미국은 저온 멸균을 2호로 하고요. 유럽 사람들은 포르말린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규격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하기 때문에 이게 합의라든지 통과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유럽은 그 법이 저온 멸균은 포르말린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EN에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 규격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모든 싸움은 미국과 유럽의 싸움이에요. 한국은 거기 없어요. 미국의 위대함과 유럽의 위대함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의 그러한 시장이라든지 세계에 진출하고 싶다면 KS에 대한 자체적인 규격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멸균도 마찬가지예요. KS KS 를 연구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세계적으로 그게 가는 거죠, 그죠? 하여튼 유럽은 자부심이 있는 거죠. 자기네들은 포르말린에 대한 자부심과 그 규격을 갖고 있고 그 규격을 연구하고 있고 그 규격을 연구하는 CEN이라는 강력한 단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게 포르말린을 이게 유럽엔 대세인 거죠. 그다음에 제조 사이에서 재멸균에 대한 것은 17664 뭐 이런 거이고요. 의료기기 관리하는 시스템, 의료기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ISO 14971 이런 걸 통해서 의료기를 관리하고 이런 다 국제 규격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요, 이제 포장물에 대한 거는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EN 868에 의해서 포장물이 다시 1부터 뭐 10까지 있었는데, 뭐 베리데이션, 뭐 포장재 요구 사항, 종이팩이 뭐 쭉쭉 2호 쭉 하는데 이게 다 통합돼서 지금은 ISO 11607-1과 -2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규격이 다 ISO로 편입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ISO 이제 포장에 대한 모든 실링기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포장하고 포장하는 방법들, 온도, 뭐 재질, 뭐 이런 것들은 다 11607에 의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가 규격을 통해서 포장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11607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척에 대한 이야기. 제가 CIE의 대표적인 숫자는 1140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BI는 11238이라고 그랬는데, 세척에 대한 시리즈는 15883이에요. 그래서 세척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15883을 땅 치면은 세척에 다시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883 다시 1은 세척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척을 어떻게 할 것이고, 세척은요, 그 화학적으로 할 것인지 뭐 어쩌고 하시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거를 1588 다시 1에 다 나눠서 그런 것들을 기술해 줍니다. 오케이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좀 나중에 세척 강의 때 얘기하겠지만 A0 값이라는 게 나옵니다. A0 값을 모르면 세척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A0 값은 뭐냐면 물품이 온도에 따라서 시간을 어떻게 줄 건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자세하게 설명되는 게 1588-1의 A0 값이 거기에 사용됐고, A0 값을 알 정도로 된다면 세척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술기구라든지 마취, 관형 이런 특수 수술을 세척하고 싶다면 다시 2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시 3은 뭐냐면 이 인체 배설물에 대한 이야기, 배설물. 그리고 다시 4는 뭐냐면 내시경이에요. 그러니까 세척은요 보통 세척하고 나서 대부분의 이 세척기의 정확한 제가 명칭이 뭐라고 했냐면 세척 소독기라고 그랬죠. 근데 세척을 하고 나서 소독할 때 93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93도까지 올라가서 디밸류가 그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93도까지 못 올라가는 이 93도까지 올려버리면 녹아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D밸류를 갖고 세척 소독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 내시경을 열에 취약한 거는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다시 4의 이야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D밸류에서 소독할 수 없으니까 화학적인 걸 이용해서 소독을 죽이려고 덤벼들겠죠. 그리고 초음파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5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척만 해도 이 15883만 연구해도 우리나라 이거를 제대로 들어본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런 거 하나만 제대로 연구한다 하더라도 쉬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래도 세척하면 15883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멸균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멸균기는 대형 멸균기든 소형 멸균기든 ISO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ISO 멸균기는 뭐냐면 BI와 CI를 테스트하는 것만 전 세계가 합의를 본 거지 멸균기를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표적인 멸균기의 그 규격은 EN285입니다. 대형 멸균기 EN285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EN285는 54리터 이상이에요. 그리고 54리터 이상은 소형 멸균기라고 해서 EN13060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EN285 같은 게 뭐죠? 867-5와 보이딕 테스트 같은 경우는 7kg로 쓰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기술되어 있고 미국으로 넘어가면 유럽은 EN285를 쓰지만 미국은 ST79라는 이걸 쓰고 그때 그 사람들은 보이딕을 4kg로 하라고 기술해주고 어떻게 베리에이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유럽은 소형 멸균기를 EN13060에서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격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 B클래스라는 게 나오고 N클래스가 나오고 S클래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N클래스는 뭐냐면 그냥 중력 방식의 멸균기예요. 스팀 멸균기 시에 제가 얘기했죠. 그래비티인데 중력 방식의 멸균기는 그냥 N클래스라고 해요. 50리터가 근데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럽은 54고 미국은 56인데 이렇게 되면 싸움이 되니까 그냥 저는 60리터를 기점을 하면 60m 이상은 대형이라고 하고 60m는 소형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비티는 N클래스라고 하는 거죠. 펄스 자체가 없어요. 근데 S클래스는 뭐냐면요. 제조사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형태를 멸균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S클래스 같은 경우는 펄스가 그냥 한 번을 하던 뭐 이렇게 쭉 하던 상압으로 여러 번 해주던 하나 그래비티의 N클래스가 아닌 변형된 멸균 방식이에요. 근데 B클래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B클래스가 되기 위해서는 할로우 로드 A 테스트를 통과해요. 이 할로우 로드 A 테스트가 뭐냐면 EN8675랑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2mm에 1.5m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CI를 변화시키거나 그다음에 케미칼 인터넷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는다면 이걸 B클래스라고 인정을 받아서 이거를 펄스 진공 방식인 거죠.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래서 포르말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럽에서는 포르말린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IS가 없는 거예요. EN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멸균기는 EN285에서 유럽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소형 멸균기는 EN13060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신멸균기 회사의 광고거든요. 여기 보실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60리터 미만, 정확하게 해서 54리터 미만의 멸균기는 세 가지 타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B클래스, S클래스, N클래스 이런 거예요. N클래스는 그냥 중력 방식이에요. 스팀이 쭉 들어가서 그냥 지나가서 끝나는 방식이고 S클래스는 뭐냐면 스팀이 들어가되 펄스를 한 번 정도 하든가 아니면 상압으로 여러 번 주든가 근데 정확하게 완벽한 진공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죠. 근데 완벽하게 진공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건 B클래스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B클래스 같은 경우 제가 보였죠. 2mm에 1.5m를 뚫고 들어가서 변화시킬 수 있는 딱 그게 능력을 시험 테스트가 되면 그걸 B클래스라고 하는 거죠. 근데 B클래스로 되려면 펄스가 최소한 완벽한 펄스가 3번 이상이 돼야 이 B클래스에 들어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실까요? 물건 때문에 그래, 물건. 이 그래비티든 N클래스는 고체형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체형하고 포장도 절대 안 돼요. 즉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N클래스는. 그 다음에 이동하면 안 돼요. 옮겨줘요. 저장하면 안 돼요. S클래스는 뭐냐면 N클래스를 포함해서 제조사가 특정한 목적으로 설계한 멸균사에 그래요. 어떠한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신 얘네는 고체형하고 약간 포만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멸균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B클래스만이 제대로 된 멸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클래스 볼까요? 포장, 비포장, 다공성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클래스에 대해서는 뭐냐면 2mm의 1.5m를 뚫고 들어갔냐라는 게 B클래스에 대한 이야기, 요겁니다. 요게 B클래스가 뭐냐면 이렇게 2mm에 1.5m를 뚫고 들어가서 이게 노란색이나 이게 완벽하게 검은색이 되거나 BI를 만나서 죽이거나 케미칼에 대해서 요게 통과되면 이걸 B클래스로 인정받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요의 규격이 제가 ISO 규격으로 제가 얘기해 주면 이거 뭐냐면 이 2mm의 1.5m는 ISO 11140-6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EN으로 얘기해주면 867-5라는 숫자는 얘랑 다 똑같은 거예요. 요 숫자를 딱 보면 얘를 연상하면 돼요. 이게 규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소형 멸균은 제가 아까 전에 멸균의 역사 시간에 소형 멸균기의 미래를 제가 예측한 게 뭐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유럽에서는요, 이 B클래스로서 멸균을 안 하면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병원. S클래스, N클래스는 특수할 때만 쓰게끔 하는 거지. 일반적인 멸균을 임플란트 한다. 치과에서 우리가 임플란트 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임플란트의 모습이에요. 임플란트는 반드시 B클래스만이 가능한 거예요. 어디에도 임플란트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S클래스, N클래스가 점유율이 99%예요. B클래스는 없어요. 근데 유럽에서 만약에 이거를 어기고 했다고 하면 아마 병원 문 닫아야 될 겁니다. 딱 규정해서 하지 않으면 거기서는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B클래스가 있어야 임플란트라든지 인체 삽입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처럼 규격을 제대로 알아야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우리 한국 멸균의 법도 바뀌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은 그 B클래스가 되려면 2mm에 1.5m 뚫고 들어가는 거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생물학적 개체수 세는 방법은 ISO 11737에 의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구를 여러 가지 평가하려고 하죠. 그죠? 쫙. 그래서 여러분들 이오 멸균 잔여물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10993에 의해서 다시 여기 보면은 7이죠. 7. 7에 의해 가면 이오도 여러분들 이오 멸균을 하게 되면은 이오 멸균은요. 독가스죠. 발암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터는 시간만 12시간 걸려서 에어레이션을 합니다. 근데 털었다가 하더라도 겉에는 털려 있었지 그 안에는 남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잔여물이 얼마나 이오가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려고 하면 이런 IS 규격을 통해서 측정한다고 보시는데 이러한 것들인데요. 우리가 멸균의 이 ISO가 얼마나 많냐면 한 200개 이상 넘습니다. 규격이.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하고 이런 단체가 없어요. 우리나라요. 별 관심이 없어요. 물건 파는 데 관심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멸균을 제대로 안다면 IS 규격 정도를 들여다보고 거기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보고 그래야지만이 전 세계적인 수준의 우리 대한민국을 가는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스탠다드 해야 하는 것에 서면 돼요. 이건 뭐냐면 여기서 그 케미칼 인디게이터가 여기 보시면 다시 1 그다음에 2는 없어졌다 그랬죠. 3, 4, 5, 6이 있죠. 근데 요게 유럽에 있었던 이런 규격들이 다 편입돼서 결국에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통합돼 버려서 다시 1은 뭐라고 했죠? 일반적인 요구사항과 타입 1부터 6 이런 얘기가 여기 남아있고 2는 없어졌어요. 규격이 없어졌고 3는 보이딕에 대한 이야기 시트 그 다음에 4는 7kg 보이딕에 대한 이야기 EN285 그러니까 유럽의 멸균기에 대한 보이딕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다시 5는 뭐냐면 미국 멸균기 보이딕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제가 7이 6이 통과된다 그랬죠. 이 통과 여러분 하로로드 A라는 것이 뭐냐면 1306에서 867-5와 같은 규격인데 2mm에 1.5m를 뚫고 들어가는지를 한다고. 이게 뭐냐면 ISO에서 이제 막바지가 들어가는데 얘가 통과되면 모든 전 세계는 하로루 테스트를 늘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디게이터 때 예언을 하는데 하로로드와 보이딕이 동시에 되는 제품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제가 인디게이터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보이딕이 되면서 하로로드가 되는 것이 스텔스라는 회사도 갖고 있고 독일의 GK 회사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미래에 어떻게 변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규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변할 제품들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규격이 있고요. 요건 이제 그 BI에 대한 규격이 EN에서는 아주 여러 개 복잡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ISO 철회되고 막 하면서 실제적으로 ISO가 1과 2, 3, 4, 5 이런 식으로 하고 이 6은 플라즈마 BI가 이제 따라 붙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쓰이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 이제 하나씩 해서 이게 BI에 대한 규격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오가스는 EN555, 그 다음에 그 방사선 스팀은 554에서 했는데, 이게 현존하는 이런 것들이 다 폐기됐어요. 폐기되면 다시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ISO 11352-1은 2호에 대한 이야기. 스팀은 베리에이션 하려면 ISO 17665에서 다시 1과 이렇게 2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여기에 의해서 스팀 것을 베리에이션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규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의료기구를 만들 때 베리데이션 하는 책임은 의료기구 만든 사람이 베리데이션 하는 책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이러한 카테터를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증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카테터는 스팀을 할 건지 가산소 플라즈마를 할 건지 이오로 할 건지에 대한 이 규격이 이겁니다. 재처리에 대한. 그래서 ISO 17664에 의해서 재처리에 대한 의료기구에 관한 정보예요. 요거에 의해서 제조사는 반드시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물건은 스팀에 134대 몇 도를 해야 되고 어떤 건조가 몇 분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은 요 제조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거기서 의료기기에 통과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규격이 이제 전체적인 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베리데이션 하는 규격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리데이션의 일반적인 것은 14937에 의해서 이제 베리데이션에 대한 이론과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고요. 이온은 111335, 그 다음에 방사선, 그 다음에 스팀이 중요하죠. 17665-1과 2에서 하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베리데이션 하는 게 남아있고, 멸균기는 제가 규제 규격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큰 멸균기는 EN285,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은 S79에 의해서 멸균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소형 멸균기는 EN13060에서 하고, 그 다음에 EN14180은 포르말린에 대한 이야기예요. 포르말린 멸균기를 만들면 이걸 보고 만드는 거고요. EN14222는 이오가스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제가 딱 하나 있다 그랬죠. ISO 18472라는 요거는 뭐냐면 이게 요구되는, 그러니까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야. CI와 BI를 테스트하는 건 전 세계가 합의를 본 거예요. 이건 정확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멸균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134도까지 10초 안에 올라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승온하는 게 3초인가 그럴 거거든요. 여기 들어보면. 근데 보통 멸균기가 승온하는데 1분 이상 걸리거든요. 이런 멸균기는 CI나 BI를 정확하게 테스트 없는 거예요. 거의 3초 안에 올라갈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탁 올라가져서 이 변형이라는 시점을 하는 이런 것들 합의를 본 거죠. 요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세척기는 제가 15883 시리즈가 다 갖고 있다 그랬죠. 15883 시리즈는 쭉 세척에 대한 이야기고요. 케미칼 인디게이터는 뭐라 했죠? 1140 시리즈 쭉 나와 있고, 바이오로트가 뭐라 했죠? 11138 시리즈 쭉 나와 있고, 제가 패키지는 뭐라 했죠? 111607에 대한 112, 그 다음에 추가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규격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실까요? 여러 가지 제약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세척에 대한 것 좀 더 규격이 되는데, ISO 아니어도 EN에서는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또 추가되고 있는 규격들, 이런 것들. 이제 규격이 이런 걸 다 따지고 보면 한 200개 정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규격 하나만 해도 두꺼운 거는 50페이지, 짧은 건 20, 30페이지 있지만, 그거 하나하나의 규격에 의해서 멸균기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IS 국제 규격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모든 게 ISO에 존재하는데, 멸균도 ISO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미칼 인디게이터, BI 인디게이터, 멸균기를 만드는 거, 베리데이션 하는 거. 그럼 멸균에 대한 용어는 어떻게 IS 규격하는지. 그래서 용어를 알으시면 ISO 1139라는 규격을 사든가, 거기 쳐다보면 용어를 쫙 국제 규격 용어가 정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멸균을 알아야지 자기만 마음대로 한다 해서 멸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멸균이 어떻게 흐르고 하려면 이 ISO를 연구하는 단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데, 챔버는 앞으로도 계속 ISO에 대한 규격 하나하나, 그리고 케미칼에 대한 규격 하나, 그 다음에 BI에 대한 규격, 이런 것도 강의를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좀 더 공유할 수 있고 ISO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세계적인 단체를 합류할 수 있는 게 선진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바지하려면 먼저 무엇이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미국과 유럽의 싸움이에요, 지금. 그래서 미국은 M이라는 단체를 갖고 있어서 그걸 연구하는 거고요. 유럽은 CEN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미국과 동등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보면 유럽이 좀 더 엄격해요. 환경도 유럽이 엄격하듯이. 왜 유럽이 엄격하냐면,
유럽은 EN의 그 국가들이 여러 국가들을 합의를 보려면 조금 더 엄격해야 거기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통용될 수 있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함이 강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라는 사람들도 대단한 거죠. 자기 여러 수십 개 국가를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그걸 본받아서 우리도 자체적인 그런 규격들도 연구하고 또 그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이 보이딕이라는 사람이 원래 영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영국 사람을 통해서 이 ISO 11240-345가 탄생됐듯이 여러 가지 기여와 연구를 통해서 하는데 한국 사람들도 이 IS를 이해하면서 멸균을 좀 더 폭넓은 이해를 갖는 시간이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은 멸균의 150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 시간은 멸균의 IS 규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좀 더 ISO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